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전문적인 수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이 폐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수시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보장구 수리 및 대여 포함 세척,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수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 1층에 있는 보장구 수리센터는 보장구를 수리해주고 수리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휠체어 등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분이시나 차상위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30만 원의 수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 장애인분한테는 1년에 20만 원의 수리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로 받아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장구 수리센터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좀 휠체어나 이동기기가 좀 문제가 생기시면 항상 동사무소 쪽에 문의를 하시면은 항상 여기를 알려주시니까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먼저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차. 하지만 생활권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포구가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 5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충전기 22만 기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상반기는 50kW 이상 급속 충전기 307기와 7kW 기준 완속 충전기 1,300기, 3kW 기준 콘센트 10,000기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별 등록 대수와 통행량,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충전기 기수량을 배정합니다. 3월 13일까지 부지 신청을 접수받으며 4월 말 조사를 통해 7월까지 충전기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누리집을 참고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학교,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전문적인 수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전시가 생활권 수목의 생리적 피해와 병해충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적으로 수목을 진료하고 처방하는 2022년 공공분야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을 3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목 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농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수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나무의사가 수목을 진단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2022년 시행하는 공공분야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의 참여 대상은 관내 학교숲, 공원, 도시숲, 사회복지 청소년 시설 등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에 적용되며 개인 소유 녹지와 수목, 공동주택 등 사적 영역은 제외됩니다. 이에 수목진료를 원하는 기관은 한밭수목원 문의 후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광주형 AI 그린뉴딜 민간유치 제1호 사업인 빛고울 수소연료 전지발전소가 시운전을 개시했습니다. 빛고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핵심 시설인 연료전지 설치를 완료해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가스배관과 열배관 등 추가 공정 설치가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시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의 1.1%에 해당되는 9만 5천 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약 3만 3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빛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고요. 또 지역 내 대기를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구축, 전력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환경 친화적인 전기와 열 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며 국내 최초 LPG, LNG 듀얼 시스템을 적용한 그린 뉴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 5세 이하에 대한 무상 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미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주형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 0세에서 2세 영아까지 무상보육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을 위한 필요 경비로 매년 최대 26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의 보육료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 대구 국제섬유 박람회가 국내외 섬유업체 20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3월 2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전시회는 지난 2월 21일부터 사전 오픈해 약 2,800여 점의 참가업체 신소재를 선보였습니다. 슈퍼 융복합 소재 개발 그리고 스마트 공장, IT 기술 접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한쪽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을 이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세계관을 트렌드 테마로 2023 SS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신소재 제품을 선보였고 기후재환과 자원고갈,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섬유 패션 산업이 지향할 가치와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둔 첨단 신소재와 친환경 탄소 중립 소재들을 총망라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 기간 중국과 미주, 유럽, 일본 등의 해외 화상 수출 상담회를 열고 일본 오사카에 소재 쇼룸을 설치해 바이어 매칭을 통한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의 2022년 집행 대상액은 2월금 포함 총 6,726억 원이며 이 중 상반기 재정 집행 대상액은 4,351억 원으로 2,422억 원 이상을 지역 주민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 투자 부문과 2월 사업, 대규모 사업의 집중 관리를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물품과 공사 부문 선집행 등 재정 집행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원예 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2022년 원예 작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고추, 배추, 토마토 등 3개 가정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병해충 및 생리장애에 대한 방제 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도농가 현장 견학 및 연구기관 견학도 포함돼 현장감 있는 수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창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원예 작물 생산량이 향상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토양이 녹아 지반이 약화돼 옹벽과 사면, 노후주택 등의 붕괴와 전도,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은 담당 부서별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군 자율방재단과 함께 해빙기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을 전수조사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성장 발전의 원동력인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산업 육성에 주력합니다. 이에 도는 2030년까지 8조 7천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산업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국가 성장 발전의 원동력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충청북도가 소부장 산업 육성에 주력합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8조 7천여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산업을 견인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차세대 2차 전지 산업을 이끌 소부장 직접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충주 기업도시에 소부장 산업을 연계한 확장현실 실증단지가 들어섭니다. 확장현실 실증단지에는 실증랩과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서며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소부장 산업 디지털화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국비 2,210억 원 등 4,500억 원을 들여 충주 제5산업단지를 스마트 승강기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 이곳에는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직업교육원이 설립되고 승강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스마트 안전기술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충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을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3월을 맞아 양산형 공공배달 앱인 배달 양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양산시는 3.1절을 맞아 양산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윤현진 선생의 애국혼을 기리고 선생의 이름을 딴 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퀴즈 정답자 전원에게는 배달 양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봄을 배달합니다 이벤트 1차는 11일부터, 2차는 18일부터 각각 일주일간 회차별 3,000원 쿠폰 1만 매씩 총 2만 매를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양산시가 제60일에 경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민체전 추진기획단 구성에 따른 1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기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소장과 담당관 13명이 팀장, 담당 부서장 26명이 반장으로 참여하는 13팀 26반으로 구성해 자체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양산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도내 18개 시군에서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31개 종목을 놓고 기량을 겨루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차 부품 생산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역 부품 기업들은 미래차 대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열악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그린카 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들의 지원책과 미래차 대전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차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지역 기업들도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차를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기업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한골 탈퇴해야 되는 그런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구 투자가 어렵고 관련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래차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기업의 유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광주의 가장 큰 거는 큰 대기업이 없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 기대하자면은 좀 더 큰 회사가 광주에 들어오는 것도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부터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역 기업들의 미래차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갖고 있는 부품 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구축을 통해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각 기업과 유치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로 전환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6월 15일 2차 발사에 나섭니다. 지난해 고도 700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던 누리호의 이번 목표는 지난 발사에서 실패했던 위성의 궤도 안착입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는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체 기술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 고난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다만 1차 발사 당시 위성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의 누리호의 2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6월 15일.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발사에서의 실패 원인으로 분석됐던 3단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 지지부를 강화할 방법을 찾았고 검토도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과 2단 조립이 진행 중이고 3단은 5월 초까지 조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는 1차와 달리 무게 0.2톤의 실제 인공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 2개가 탑재됩니다. 1차 발사와 달라진 부분이 실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검증 위성이 궤도에서 정상 동작을 해야 2차 발사가 모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지난 10년 동안 고흥 우주센터 주변 장마 시작일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최종 발사일은 예정일 한 달 전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확정합니다. 연일 광주 전남에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서 확진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늘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월 들어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1일 확진자 10,000명을 넘긴 뒤 하루 뒤 12,000명대로 늘었고 지난 3일과 4일엔 13,0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의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3월 들어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이었고 지난달 28일 기준 11명에 그쳤던 위중증 환자도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가 많아진 것에 대해 계절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환절기에 개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기저질환인 폐렴이나 독감 등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공중보건국은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미감염자의 6배까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같은 바이러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붕괴 원인이 규명되면서 입건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6개 층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 원인을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하부층에 지지대 없이 39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최초 붕괴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십 톤의 역보 설치 등 임의적인 구조 변경도 하중을 높여 최초 붕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만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인해 연쇄 붕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1톤의 콘크리트가 3m 아래로 떨어지면 3.8톤의 하중이 발생하는데 무너진 201동은 이런 하중을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발이라든가 피트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중 콘크리트의 특성이라든가 안전 점검, 구조 감리 이런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콘크리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화정 아이파크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 중 일부의 강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공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입니다. 경찰은 과실 책임이 큰 입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경도 해안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YK디벨롭먼트,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경도 진입도로,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에서 검은 항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민의 여객 운임을 연중 50% 할인합니다. 이번 할인은 전라남도가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4개 항로에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비수기 지원에서 연중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여수부터 검은 항로의 이용객 추이 변화를 분석해 주말과 공휴일, 여객 특송 기간에도 운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